자, 여기에 있는 분계라는 게 우리 시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 간접적으로 45점이 나와요. 회계 1급 때. 분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는요, 분계라는 걸 할 수가 없으면 일단 실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요. 그리고 실제 업무하실 때 분계를 엄청나게 끊어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 그럼 분계가 뭔지 좀 설명해 볼게요. 분계가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 일단 아까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다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거래가 발생했다. 그걸 장부에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게 분계인데, 일단 분자는 차변하고 대변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예, 우리가 계자가 기록할게. 요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분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계정 과목하고 얘가 차변 대변 어디에 위치해 있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차변인지 대변인지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계를 끊을 때는 계정 과목을 끊어요. 그러니까 뜻하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효시란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해놨는데 이거는 굳이 단계를 지키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지키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기는 중요하니까 꼭 잘 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보시면 자, 일단 시험에 이렇게 줘요. 어떻게 주냐면 날짜를 던져줍니다. 이거 컴퓨터에 옮겨 적는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분계는 손으로 못하면 컴퓨터에 입력하는 건 절대 못합니다. 절대라고 제가 강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일단 해보시면 알아요. 알죠? 아마 내일부터 이제 이 분계에 대해서 실기를 같이 병행할 거거든요. 하시다 보면 아 이거 손으로 일단 끊을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숙제 내는 건 대부분 분계 쪽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끊으셔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12월 10일 날 원재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이렇게 출제하면서 이제 이거를 분계를 끊는 게 한 문제당 3점이에요. 3점. 꽤 배점 높아. 45점이다라. 그러니까 거의 15문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계를 끊는 건데 실제로는 요 정도 문장은 쉬운 분계예요. 처음에는 이제 쉬운 것부터 연습 먼저. 자, 그럼 일단 1단계는 뭐냐면 회계상 거래인가 판단하시는 건데 당연히 회계상 거래니까 분계하라고 하겠는데 아까 했던 계약과 주문 같은 낚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로 따지면 1000만 원을 주문하고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이체했다. 그러면 100만 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스텝 2가 중요해요. 어떤 계정 과목에 기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정 과목 판단이 무조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회계는 계정 과목이 4개면 4개를 다 차변 대변에 기록해야 됩니다. 처음 회계하시는 분들이 실수가 뭐냐면 그냥 퉁쳐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회계는 계정 과목이 다 증가 감소를 다 판단해야 돼요. 4가지 나오면. 그럼 지금 여러분들 계정 과목 뭐 하고 뭐 보이셔야 돼요? 물론 제가 색깔 쳐놨지만 그렇죠.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과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구입하다 이런 건 계정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원재료 계정 과목과 현금 계정 일단 해서 계정 과목부터 판단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얘가 차변일 거냐 대변일 거냐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차변일 거냐 대변일 거냐는 제가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수익이냐 비용이냐 가지고 판단한다면서요. 그죠? 차변에 기록할까 대변에 기록할까? 요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씩, 뭐 순서는 지키실 필요 없어요. 차변을 먼저 해도 되고, 대변을 먼저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재료를 먼저 원재료의 증가 감소 판단하셔도 되고, 현금의 증가 감소 먼저 판단하셔도 되는 거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전 원재료부터 먼저 해볼게요. 원재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원재료를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구리 100만 원치 산 거예요. 그럼 원재료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창고에 들어오니까 증가하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럼 원재료가 증가하면 원재료는 성격이 아까 뭐라고요? 자산이에요. 자산 외우셔야 돼. 자산.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그 다음에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원재료가 증가했다. 근데 원재료는 자산이고 자산이 증가했다. 그럼 자산이면 차변, 증가면 그대로 차변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분계를 어떻게 끊으시냐라고 하면 이렇게 끊어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손으로 끊는 걸 채점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옮겨 적는 걸 채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여기다 적는 건 차변에 뭐 적고 대변에 뭐 적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차변이라고 하셔도 되고 차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 가운데 선 있죠? 이 손으로 끊는 거 뭔가가 딱 정해져 있는 룰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가운데 선이에요.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거나 슬러시 이렇게. 그렇죠? 뭐 가운데 선 그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손으로 하는 걸 채점하진 않으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그냥 원재료가 차변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원재료 이렇게 하는 게 차변에 원재료 적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판단했고요. 현금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현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현금 주고 샀으니까. 그렇죠, 감소하겠죠. 그럼 현금은 성격이 자산입니다. 그럼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이렇게. 그래서 여기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맞죠? 근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이렇게. 그래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네, 되셨죠? 아니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여기 현금 하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실 때는 차, 대 이렇게 쓰는 게 좀 귀찮을 거예요. 맞죠? 귀찮으시니까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지. 가운데 선 긋고. 그 다음에 스텝 4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주겠죠. 문제에서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렇죠? 물론 금액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동네는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험 일반적으로 줘요. 그렇죠? 그럼 금액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죠? 여기다 1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손으로 끊는 걸로 10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을 먼저 적으셔도 돼요. 원재료에다가. 상관은 없어요. 알죠?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분계입니다. 그죠? 요게 45점. 너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가 연습해 볼 거고요. 이게 숙제로 나갈 거야, 아마. 제가 어저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거든요. 자, 다시 화면 보시죠. 자, 이제는 분계 다음에 하는 게 전기라는 거, 전기. 자, 전기는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전기와 다른 전기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전기는 전년도였죠. 근데 여기서의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수도를 이전하다 할 때 그 전자 써요. 그러니까 옮기다. 옮기다. 그 다음에 기자는 기록할 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계를 끊으면 그 날짜로 해당 계정 과목을 이렇게 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전기라는 건 그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를 한눈에 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계는 그냥 연습장에 일단 연습을 해본다면 전기는 그 연습장에 적혀있는 걸 토대로 제대로 뭐 종이 같은 데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옛날로 따지면 네, 일단 나무에다가 하는 게 분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종이에다가 올바르게 적기 전에 나무에다가 분계한 다음에 이제 제대로 종이 옮겨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잘 보셔야 되게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우리가 계정 과목이죠. 현금 계정 과목, 원재료 계정 과목 있잖아요. 전기를 할 때는 이 계정 과목이 T를 달고 다녀요. 이게 T계정이라고 하고 T계정? T계정을 달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게 자, 여기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이런 걸 가급적 꼭 적으시는 거 권장.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으셔도 되는데 회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증가하고 감소의 표시를 미리 해주세요. 그러면 현금하고 원재료는 둘 다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니까 둘 다 증가는 어디예요? 차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이렇게 적으시고 증가했다. 그럼 감소는 어디로 가요?
저 반대편 대변. 자, 그리고 회계급 하셨던 분들 지루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거 회계급 하셨던 분들은 그냥, 예, 좀 힘들다. 다 배웠던 건데, 이런 거 하시면 그냥 본인 할 일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 안 쓰니까. 자, 감소가 반대편 대변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알죠? 그거 잘 보세요. 그럼 지금 현금부터 보면, 현금이 지금 대변에 100만 원 있죠? 100만 원 있는데, 그럼 대변에 해당 날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12월 10일? 했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있죠. 100만 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곧. 여기까지 할만하죠. 근데 요 가운데에다가 뭘 적냐면, 잘 들으셔야 여기가 핵심이에요. 요 가운데에다가 뭘 적냐면 상대방 계정 과목을 적어요. 뭐 지금 현금의 상대방 계정 과목이 뭐예요? 항상 상대방 계정 과목은 본인 위치 반대편 계정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현금의 상대방 계정 과목 원재료잖아요. 그럼 여기에 원재료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시냐면, 원재료가 대변에 있구나가 아니에요, 절대. 이 T 계정 안에 낑겨져 있는 애는 상대방 계정 과목, 상대방. 그래서 제가 항상 표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 위에 있는 놈이 대변에는 거예요. T 계정 위에 있는 놈, 요거. 현금이 대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대변에 현금. 그러면 상대방은 차변일까, 자연스럽게. 그럼 차변 계정 과목이 원재료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원재료 가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원재료는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금액이. 분계. 차변에 있죠, 차변에. 그럼 차변에 있으니까 12월 10일자 차변에 100만 원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는, 전기 연습하실 땐 상대방 계정 과목 항상 마지막에 적으시는 습관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원재료가 곧 제가 화살표 하겠지만 요 위에 있는 원재료가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상대방 계정 과목. 그 원재료가 차변에 있으니까 상대방 계정 과목은 대변에 있는 놈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대변에 현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현금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얘 상대방 계정 과목이에요. 상대방, 얘도 상대방.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전기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하세요. 위에 있는 애가 찐이다. 여기 낑겨져 있는 애들은 상대방 계정 과목이고. 음.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실게요. 여기 한 문제가 있거든요.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분계가 훨씬 중요한데 가끔씩 우리 이론에서 전기 내면 많이 틀리시고 위로 가면 갈수록 전기 관련 문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주시냐? 101회. 기출문제, 아니, 문제집 어디냐? 388이에요. 교재 388페이지. 자, 교재 388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7번이거든요. 7번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예요. 7번. 자고로 이렇게 푸실 때는 시간 많이 들일 수는 없어요. 그냥 양해해 주세요. 계정 과목은 뭐 몇 개, 두 개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할 수 있어요. 이거 계정 과목 몰라도.
항상 여기 안에 딱 있는 애들은 상대방이에요, 무조건. 안에 있는 애들은. 그렇죠? 위에 T 계정 위에 있는 놈이 찐입니다, 위치가. 위에 있는 놈. 몇 번일까요, 답? 4번입니다, 4번. 4번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주시냐면, 일단, 지금 예수금 있죠, 여러분들? 예수금. 근데 보시면 지금 예수금이 어디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예수금 차변에 있어요, 지금. 얘가 차변이라면서요. 이렇게 보시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틀려요. 땡.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분명히 대변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미지급금. 얘가 있는 지금 대변인데 일단 숫자가 달라요. 숫자가 195만 원 돼야지. 맞죠? 그래서 얘는 올바르게 하려면 숫자가 195만 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계정 과목은 뭐예요? 지금 미지급금 대변에 있으니까 상대방 급여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예수금이 아니라 급여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올바르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미지급금. 보시면 미지급금 지금 대변에 있어 지금 미지급금. 근데 미지급금이 지금 차변에 있잖아요, 지금요. 이거 틀린 거지. 됐죠? 여기 대변으로 가야지, 미지급금은.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미지급금이 지금 대변에 195만 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상대방 계정 과목이 지금 급여잖아요. 이거 그대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대변에 195만 원, 상대방 계정 과목, 차변의 급여. 이렇게. 근데 지금 미지급금만 판단하는 거에 195만 원. 예수금까지 하시면 안 되지, 여러분들. 그래서 19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보다는 분계가 훨씬 중요하니까 전기 혹시라도 틀리셨다고 좀 회계 체질이 아닌가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분계 연습 좀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분계 연습 좀 하시고. 자, 이거 좀 연습 좀. 자, 보시죠. 자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 이거 땅이라고 하자고 토지라고 많이 하죠. 우리 토지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 뭐 나대지 이런 것들 다 토지라고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도 이건 무시하고. 자, 한번 볼게요. 지금은 분계만 하시는 겁니다. 연습하려고. 자, 보니까 토지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했대요. 그럼 항상 분계를 하실 때에는 계정 과목부터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계정 과목 뭐 하고 뭐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토지와 현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부터 먼저 하셔도 되고 현금부터 먼저 하셔도 되는데 이제 위치를 파악해야 되니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2단계. 그러면 토지를 구입하면 토지가 성격이 뭐죠? 자산이 자산. 맞죠? 내 거.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요? 차변입니다. 근데 구입했으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겠죠. 토지는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증가했으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먼저 토지부터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100만 원부터 먼저. 아니면 현금부터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지급했으면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하죠, 감소하죠.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이렇게 하면 3점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자, 은행으로부터 만기는 6개월짜리래요. 6개월짜리인데 3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렸답니다. 그럼 지금은 내가 은행한테 돈 빌린 거잖아요. 그럼 일단 계정과목부터 판단하시기 뭐 보여요? 현금 보이셔야 돼, 현금. 그죠? 현금 보이셔야 되고. 또. 그렇죠. 여기 빌리다. 내가 남한테 돈 빌리면 차입금 쓴다라고 했어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계정 과목은. 차입금. 그럼 차입금인데 여기 6개월. 그렇죠, 단기죠. 그래서 예를 봐가지고 지금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진짜 이렇게 해줘요. 뜻을 모르면 계정 과목을 못 풀게끔 출제해버립니다. 자, 그럼 현금부터 해볼게요. 뭐부터
그러면 현금을 빌렸으면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리셨으면. 돈 들어와야지, 여러분들. 은행에 돈 빌렸는데 현금 나가면 이상하잖아요, 이거. 자,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3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이에요. 그럼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입니다. 또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현금에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단기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대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꾸 어떤 계정 과목이 현금을 집어넣어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예요. 단기 차입금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보시는 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현금 덜 넣으시면 안 돼요. 현금은 현금만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우리가 내가 돈을 빌린 거고 그럼 돈을 빌리면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부채라고 했죠. 부채. 그럼 돈을 빌렸으면 부채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돈 빌렸는데 부채가 줄어들면 안 되지. 맞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증가합니다. 그럼 단기 차입금은 성격이 뭐라고요? 그렇죠. 부채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부채니까 본래 위치 어디? 대변이고요. 증가했으니까 그대로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팁은 뭐냐면 쉬운 거부터 먼저 하세요. 가급적 단기 차입금부터 하지 마시고 그럼 알아서 현금은 할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은 하지. 계정 과목이 2개면 뭐 3개면 3분의 1을 하는 거고. 자, 사례 세 번째. 자, 요게 어려워요. 뭐게 좀 어렵냐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사례들은 전부 다 계정 과목이 2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차변되면 이렇게. 예, 근데 우리 시험엔 계정 과목이 3개부터 5개도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증가 감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자, 은행에게 단기 차입금 30만 원과 그러니까 내가 은행한테 위에 있는 단기 차입금 30만 원 있었던 거예요. 30만 원과 이자 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일단 계정과 외워주셔야 될 게 그 보통 예금 통장 아시죠? 여러분들이 체크카드 긁으시면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시잖아요. 그 보통 예금 통장도 계정 과목이 보통 예금이에요. 그렇죠? 보통의 예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금, 우리 예금 적금 들어가면 내 자산입니다. 맞죠? 은행한테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예금에 넣었습니다. 그럼 그 은행 돈이에요? 그럼 이건 은행 돈이다 쓰면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진짜 내 건 없지만 내 거는 맞는 거니까 자산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보통 예금은 곧 밑줄치겠지만 자산입니다.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하나 어떤 거 들어와요, 눈에? 단기 차익.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자 들어와, 이자. 자, 이자는 계정 과목이 2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빌리시면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의 비용. 쓴 거니까 그냥. 그렇죠? 거꾸로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시고 이자 받는 건 이자 수익. 은행에 예금하실 때 받는 거 이자 수익. 그럼 지금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에요. 이것도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데 돈을 빌렸는데 이자 수익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돈을 빌렸는데 이자 수익. 은행 입장에서 당황하겠지. 그죠? 빌렸는데 네 이자 수익이니? 이렇게. 그래서 계정 과목은 총 3개입니다. 그럼 3개를 다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죠, 하나씩.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30만 원 지금 갚은 거잖아요, 갚은 거. 맞죠? 부채는 갚으면 감소, 그죠? 부채를 갚았는데 부채가 늘어나면 그 일수한테 빌리신 거다? 일수한테 빌리면 갚았는데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반응 없는데? 그래서 부채 단기 차입금 감소해요? 알죠?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라고 했죠? 그럼 본래 위치 어디? 대변. 근데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 그렇죠.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성격이 좀 이따 밑줄 치겠지만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은 수익이고, 그럼 지금 이자 비용이 발생했죠. 꼭
제발 수익 비용은 증가라는 표현보다는 발생했다라는 표현으로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고생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입니다, 나중에. 예. 그래서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럼 이자 비용이 발생했으면, 우리 항상 발생했으면 장부에 기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기록하는 게 증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은 차변, 발생했으면 차변에 기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차변에 이자 비용 10,000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예금 할게요. 보통 예금에서 31만 원 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통 예금은 잔액이 늘면 증가가 되는 거고, 예금은 잔고가 늘면 증가고, 잔고가 줄면 감소인 거예요. 그럼 지금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면 잔고가 늘어요, 줄어요? 31만 원만큼. 줄어요. 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예금은 아까 성격이 뭐라고요?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감소니까 또 대변. 이렇게 대변에 보통 예금 30, 뭐야? 안 고쳤어요? 1만원, 1만원? 이거 고쳐야 되겠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는 무조건 차변과 대변의 숫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차변이 계정 과목 2개, 대변이 계정 과목 2개 이렇게 계정 과목의 숫자가 통일된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금액만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금액만. 네,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차변, 대변 금액만 일치하면 되지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 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45점이니까 열심히 딱 느끼시겠어요? 일단 계정 과목 뜻 무조건 외우기. 그 다음에 얘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어디에 해당되는지 외우시기. 맞죠? 영어 단어예요. 근데 계정 과목 막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해도 필요하지만 암기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맞죠? 자, 쉬셨다가 10시 35분에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